네, 이번에는 2015년 3월 23일 일본 국립암 연구센터에서 올린 유방암 치료 후의 생활과 요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 후에 이제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비교적 좀 젊은 연령에서 발병하는 수가 많은 암입니다. 그러나 이 병이나 그 치료 후의 후유증이라든지 또 부작용에 더해서 이 가사나 또 취업 또 이런 경제적인 문제 또 가정이나 가족 그리고 또 육아라든지 또 본인의 계호 뭐 인간관계 또 임신 뭐 출산 그 수술 후에 또 유방 재건 뭐 이런 그 등등 어떤 몸과 마음의 걱정거리가 이 진단을 받은 직후뿐만 아니라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도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러한 걱정거리들을 어떤 그 주치의나 혹은 간호사 등의 이런 그 의료진에게 이제 알려서 지금의 어떤 자신의 어떤 기분을 좀 더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를 하거나 또는 환자의 모임 등의 이런 데 또 그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한 환자들의 얘기를 듣는 어떤 기회 이런 걸 가짐으로 해서 그 마음의 고통이 좀 가벼워지고 편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아니 편해집니다. 예. 그래서 병원에 따라서는 어떤 그 유방암 환자의 그 마음이나 몸의 어떤 이런 그 계호를 전문으로 하는 뭐 또 유방암 간호 인정 간호사라는 그런 전문직을 가진 분들도 있고 또 뭐 방금 말씀드린 어떤 또 이 유사한 경험을 가진 이런 환자회 같은데 이렇게 그 참여를 해서 이 치료 후에 어떤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데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선은 우리가 이 치료를 전후해서 주로 뭐 치료 후에가 많겠습니다만은 우리 주위 뭐 가족을 포함해서 우리 주위에 이 친한 사람 혹은 뭐 우리 직장인이라면 또 직장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널리 숨기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기 얘기를 좀 상황을 얘기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그 향후에 어떤 그 생활이라든지 또 언제 나아가서 직장으로 복귀를 할 때 어떤 그 뭐랄까 회사로부터 혹은 또 직장의 동료들로부터 혹은 상사로부터 이 도움을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그 우선 치료 전에는 보면 이 유방암의 치료는 아무래도 그 암의 성질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어떤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게 그 치료 방법이 다 달라지니까 그래 자신의 상태를 차분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솔직한 생각을 주위 사람들에게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보거나 또 조사한 어떤 지식을 기초로 자신의 어떤 기분을 좀 더 정리해 두거나 담당 의사의 또 설명을 들을 때 확인해 두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고요. 치료 후에는 이 가슴이나 팔의 어떤 위화감 그리고 저림 또는 몸의 나른함 이런 것을 자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 후에 어떤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내가 한쪽 유방을 정말 잘라내고 자기 혼자라도 거울을 바라볼 때 비통함, 비참함 이런 것들을 실제로 느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치료 후에 어떤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또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도 옷을 입고 이래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지만은 통증이라든지 또 나른함이라든지 이 어떤 괴로움은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주위의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널리 알려서 여러 가지로 이해를 구하는 것이
그 치료 후에 생활을 하는 데는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를 할 때 나는 그냥 너무 아파 그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요렇게 조금 됐으면 좋겠어라는 어떤 반 해결책을 가진 어떤 제안을 한다든지 이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하면 우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가족들, 그리고 뭐 주위의 어떤 그것들, 사람들, 또 뭐 직장의 동료 이런 분들이 이해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말을 하지 않으면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난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러다가 보면 기분이 다운이 되고 신경질이 나고 이러면 가족들은 뭐 이유 없이 자기한테 신경질을 부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런 일을 하다. 내 기분이 이러하고 몸 상태는 이러하고 이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팔들기조차 힘들어. 당분간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뭐 심부름시키는 것 같지만 이런 얘기를 할 때 몸이 좀 괴로워서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식사인데요. 유방암은 뭐 사실 이런 소화기 여기 입으로부터 식도 장 아니 위장 마지막 항문까지 이런 부분과는 조금 멀어져 있기 때문에 별다른 거는 없지만은 이 항암제를 오래 복용을 한다든지 맞는다든지 또는 방사선 치료가 좀 길어질 경우에는 구역질 같은 것도 나고 또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 구역질이 나면 좀 이 토하는 거, 구토를 방지하는 제토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소화기 쪽에 그런 염증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식사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가벼운 식사, 소화가 잘 되는 식사를 여러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궁리를 하고, 또 특히 이제 유방암에는 이제 이 운동, 여기서 말하는 심한 운동이 아니라 신체적 활동 정도로 이해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기 체력에 맞추어서 무슨 가벼운 산책부터 이렇게 자꾸 해보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자꾸 그 운동량을 늘려가고, 또 가사를 하는 중에도 물론 아무리 수술이 끝났지만 대충 이 유방암은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좀 아이들을 기르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또 조금씩 집안에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사이사이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특히 이제 팔이나 어깨 쪽 이렇게 운동, 재활 운동 같은 걸 이렇게 계속 한다든지, 또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가벼운 가구들을 이렇게 한번 옮겨본다든지 여러 가지들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 그러나 절대로 무리는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운동은 모든 암 이 치료 중에는 여하튼 할 수 있는 한 운동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젊은 여성들이니까 생활 중에 성생활이라든지 또 임신 같은 이런 문제에 아무래도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유방을 잘라냈다 이렇다고 해서 성생활에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임신이라든지 혹은 출산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의사들과 의논을 해서 이 수술 후에도 이렇게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약물들이 우리 임신에 또 영향을 주고 아주 경우수가 좀 작지만 불임의 위험도 이 항암 치료로 인한 불임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그걸 한다.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체외 임신도 있으니까 이러한 중대 수술이나 혹은 이 장기적으로 약물을 치료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난자를 보관했다가 또 이렇게 해서 출산을 하는 수도 있고 하니까 요즘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단지 그걸
본인의 부주의라든지 또 뭐 의사의 어떤 의사도 바쁘고 이러다 보면 뭐 놓쳐버리는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러나 이건 개인의 어떤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항상 이 본인이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문의하고 알아두고 체크하고 이런 것. 그다음에는 이제 소위 이제 뭐 자영업을 한다든지 혹은 뭐 직장으로 복귀, 소위 말해서 일자리로 이제 자기가 복귀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상태를 뭐 직장이면 자기 직장의 동료, 뭐 상사, 선후배 혹은 뭐 자영업자인 경우는 우리 그 직원들에게 나의 상태가 지금 이러이러하다 이런 것을 미리 알려서 그 사람들의 이해를 좀 구하고 또 필요하면 서로 그 역할을 분담을 한다든지 뭐 전에 하던 일보다 좀 가볍게 뭐 일을 한다든지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일이 있으니까 사회 복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치료 후에 이제 그 경과 관찰, 경과 관찰은 물론 그 의료진의 몫이죠. 경과 관찰이라든지 경과 관찰을 하기 위하여 또 그 부수되는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제 보통 치료 후에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수술 시의 어떤 상태나 또 수술로 절제한 암의 병리 진단 어떤 결과가 또 그리고 첫 치료의 효과 등에 따라서 이게 이제 향후의 어떤 치료 계획들이 많이 변하지요. 또 이제 이 몸 상태의 어떤 회복 상황이나 치료에 의한 부작용 때문에 이게 높낮이가 생기는 거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하는 경우에 이제 치료를 예정대로 계속해서 이제 이 진찰을 받는 경우에는 보통 한 3개월이나 6개월마다 가서 문진을 하고 찰진을 하고, 문진은 이제 이 의사가 주로 묻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뭐 이거 아프지 않습니까? 어디가 어떻습니까? 열이 납니까? 뭐 이런 문진. 그다음에 찰진은 의사가 지금 환자를 상태를 보면서 하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 유방인 경우에 촉진, 유방을 또 만져보고 뭐 이런데 위화감이 없습니까? 뭐 통증이 옵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하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또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까? 뭐 혈액 검사부터 시작해서 뭐 CT도 찍고 뭐 MRI도 찍고 이제 보통 이렇게 하지만, 이 이제 몸의 상태가 이제 점점 좋아지면 이 통원하는 어떤 간격 인터벌이 이제 점점 길어지는 거죠. 뭐 3개월 갔다가 6개월 하다가 1년 하다가, 그다음에 다음에는 또 뭐 의사가 뭐 2년에 한 번씩 하자든지 뭐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끝나지만, 유방암은 뭐 5년 혹은 10년이 지났어도 또 재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의사가 예를 들어서 이제는 경과 관찰이 끝났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더라도 항상 주의를 하셔서 본인 스스로 좀 자가 진단도 해보고, 왜냐하면 이 통원하면서 의사들이 어떤 것을 이렇게 질문을 한다든지 어떤 것에 주의를 한다는 걸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알아두셨으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찰진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래도 항상 주의하면서 몇 년에 한 번씩 정도는 본인 스스로 다시 검사를 해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